난치성 질환 쪽 들어와 보니까 후기 들어와 보니까 2015년에 처음 슬개골 탈구 수술 후기요라고 들어왔었고, 그리고 쭈니님이 19년부터 24년 8월까지 쭈르륵 달아주셨는데, 쭈니님 누군지 아세요? 거기 닉네임만 봐서는 누군지 몰라요. 그래서 이 쭈니님이라는 분은 19년도에 처음 수술을 받으신 것 같고, 초등학생 6학년 하지부동 수술 후기라는 글로 올리셨네요. 안녕하세요. 저는 오른쪽 다리가 왼쪽 다리랑 3cm 차이가 나서 더 긴 오른쪽 다리의 성장판을 천천히 자라게 하는 수술을 받았습니다. 첫 수술이어서 전날 너무 걱정 많이 들었는데 마취과 이현주 선생님께서 너무 친절하게 대해주셔서 긴장이 풀렸습니다. 아직도 계시나요? 아니요. 아직은 안 계시네요. 우리 첫 개원할 때 첫 마취과 선생님. 성공적으로 수술 끝내주신 이동훈 선생님께 감사드리고 그 밖에 친절한 간호사 선생님께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2019년 벌써 치료는 다 끝났을 테고 누군지 모르지만 우리 아이는 선천성 편측비대로 하지부동이 생겼어요. 그래도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진료실에서 눈물도 났었는데 우리 아이가 엄마는 창피하게 왜 그러냐, 자기는 아무렇지도 않은데 하는 말에 정신이 번쩍 들어 다시는 애 앞에서 약한 모습 보이지 않기로 했습니다. 편측비대는 아이들 하지부동, 한쪽은 정상적으로 자라는데 한쪽은 비정상적으로 더 많이 자라는, 한쪽이 비대해진다는 뜻이에요. 가장 대표적으로는 다리가 길어지는 게 제일 흔한 증상이고, 다리가 더 두꺼워지는 아이도 있어요. 발도 더 커지는 애도 있고, 더 심하면 이제 팔 길이도 다른 경우도 있고, 그런 여러 굉장히 큰 범위의 어떤 원인으로 인해서 한쪽이 많이 자라는 이런 현상을 편측비대라고 하는 거죠. 편측비대가 있는 아이들은 성장하면서 계속 우리가 그걸 보면서 간단하게는 긴 쪽 다리의 성장판을 잡아가지고 이 성장을 억제를 하는 거죠. 이 나사가 있으면 성장판이 안 자라거든요. 다리가 덜 자라니까 길이가 맞춰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시점이 되면 나사를 뽑아요. 그러면 다시 자라죠. 근데 나사를 뽑고 나서 잡았던 자리가 더 빨리 자라기도 하고 여전히 천천히 자라기도 해요. 이런 거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습니다. 불확실성을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잘 봐야 돼요. 그렇죠. 잘 봐야 되는데 불확실성을 줄이려면 길이가 어느 정도 맞춰졌을 때 성장판이 끝나면 제일 좋겠죠. 그럼 남은 성장판이 별로 없으면 불확실성이 줄어들 거 아니에요. 길이가 충분히 맞춰지기 전에 성장이 멈춰버리면 이게 충분히 안 맞춰지겠죠. 이게 겁나서 일찍 치료 시작하면 나사를 빼야 될 시기에 성장이 많이 남아있으면 남은 기간 동안 얘가 막 변동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잘 조절하는 게 되게 어렵고 제일 어려운 부분이 이 수술 자체가 어려운 게 아니에요. 판단이 어려운 수술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정상이었던 쪽 다리에다가 길이를 맞추는 이런 수술이 지금 쭈니님이 받은 수술이고, 또 길이가 너무 차이가 많이 나면 이 방법이 안 좋습니다. 그러면 정상적인 쪽 다리를 길게 만들어서 길이를 맞추는 방식. 성장 이제 끝나는 시점이라고 하면은 몇 년 정도? 만약에 위아래가 같이 차이가 났다 그러면 2년 안에 그 나사는 뽑았을 거예요. 19년 8월에 수술을 하고 20년 12월에 했으니까 1년 한 4개월 정도 지난 다음에 나사를 뺀 거죠. 안녕하세요 원장님, 준이 엄마입니다. 오늘 마지막 치료를 받고 감사함을 드리고 싶어서 오랜만에 글을 남깁니다. 이제 누군지 기억나요? 그러니까 5년 동안 계속 한 게 아니고 이 마지막으로 오셨을 때 제가 이제는 안 오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추적 관찰을 계속 한 거죠. 더 이상 차이가 벌어지지 않아 정상이 되었고 다리도 건강한 것 같아 안심하였습니다. 말씀은 많이 없으셔도 준이 초진 때 선생님이 엑스레이 상 길이 차이를 모니터로 체크하는 그 눈빛을 보고 믿고 따를 수 있었습니다. 어떤 눈빛이길래? 그동안 수술과 진료를 잘 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늘 건강하시고 잘 지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감사하죠. 이런 글을 보면 보람을 느낍니다. 오랫동안 이렇게 지켜봐야 하는 이런 환자들이 많으시죠? 그렇죠. 특히 소아 환자들은 성장이 완료될 때까지는 대부분 봐야 되고, 치료가 다 완료되고 나서도 몇 년에 한 번씩은 보면서 경과 와서 아무렇지 않고 괜찮아요 하면은 좀 허무할 수도 있지만 멀리까지 오셨는데, 그죠? 그거 자체가 의미가 있죠. 괜찮다라는 걸 확인하는 자체가. 근데 또 잘 안 오세요. 괜찮으니까 안 오시는 거긴 한데 좀 서운하시겠어요? 아니, 서운한 건 없어요. 서운한데 아쉽죠. 그러니까 저도 보고 싶은데. 네. 이 친구는 그러면은 다리 길이가 달라질 수가 있나요? 없어요.
절대 없는. 네. 네, 이렇게 끝. 왜냐면 성장판이 다 닫혔기 때문에 그냥 성장. 절대로 안 변합니다. 슬개골 탈구 2015년 후기가 진짜 없네요. 후기 좀 후기 좀. 많이 써주세요. 수술하시기 전에는 이 후기들이 너무 필요하잖아요. 근데 이제 수술하시고 나면 또 잘 안 쓰시더라고요. 제가 아니라 딸내미 수술 후기입니다. 2015년 제가 신촌에 있을 때네요. 세브란스 있을 때. 여러 병원 세 군데를 엑스레이까지 찍었는데 아직 성장이 덜 돼서 그렇다고 지켜보자고 했고 탈구라는 진단을 이제 늦게 받으셨네요. 10월 30일에 수술 받았어요. 지방이어서 그런지 교수님께 신경을 써주셔서 수술 검사도 당일 29일에 모두 하고 30일 날 수술했어요. 참 교수님 해진 시간은 태어난 날까지 언제인지 알 수가 없었어요. 죄송합니다. 수술 전에 뵙고 수술이 성공적으로 잘 끝났다고 하시는데 너무 안심이 돼서 눈물 날 뻔했어요. 다른 아이들처럼 뛰어놀았으면 싶어요. 꼭 그렇게 되겠죠. 4살에 아마 슬개골 수술 받았으면 되게 심한 이제 선천성일 가능성이 많죠. 여러 군데 병원을 다녔는데 진단을 처음에 못 받았다라고 하면 만약 슬개골이 들었다 놨다 이런 상태였으면 무릎을 구부렸다 폈다 할 때 툭툭 빠지는 것을 느낄 수 있으니까 아마 초기에 진단을 받으셨을 텐데 진단을 이제 늦게 아마 받으신 거는 얘가 계속 빠져 있었을 가능성이 있어요. 슬개골 탈구하면 쉽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슬개골 탈구도 간단한 슬개골 탈구부터 어려운 슬개골 탈구까지 있는데 그 슬개골 탈구도 자꾸 빠지는 애들 어려운 단계로 가면 진짜 힘듭니다. 치료하기가. 왜냐하면 슬개골 자체가 이게 되게 불안정한 관절이거든요. 이 아이 같은 경우는 인대 만들어져 가지고 했다라고 돼 있는데 정말 심한 경우로 가면 대부분 뼈 모양이 막 뒤틀어져 있거든요. 이 대퇴골 위에서 이렇게 있으면서 무릎을 구부렸다 폈다 할 때 얘가 그대로 여기서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얘가 틀어진다고 생각하세요. 얘는 가만히 있어도 밑에가 이렇게 돌아가 버리면 빠지겠죠. 이런 애들은 밑에 돌아간 걸 이렇게 돌려줘야 돼요. 해부학적인 이상이 있어가지고 슬개골이 빠지는 경우, 근육이나 이런 거에 불균형이 되게 심한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근육의 밸런스를 더 잡아줘야 되고 슬개골 탈구 쉽게 보면 안 됩니다. 이제 후기 두 분께서 그치? 45년간 난치성이 두 분이 그치? 만나 뵙고 너무한데? 네. 난치성 진짜 후기 너무 안 쓰셨네? 근데 박사님 난치성 진짜 많이 보시잖아요. 진짜 많이 했는데. 그죠. 저희 새로 왔던 그 송 PD, 송 PD 시선에서 정말 희귀하게 생긴 어떤 그 사진, 지랄 사진들을 좀 가져왔습니다. 처음 사진은 그 사진이고. 네. 어쨌든 그 원인과 관계없이 이런 형태의 변형을 윈드 블로우 디포미터라고 그래. 윈드 블로우. 윈드가 뭐예요? 바람이 부는 디포. 그래서 보면 바람이 이쪽에서 훅 불어서 다리가 이렇게 됐다, 이렇게 휘어진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오른쪽 다리를 보면 굉장히 심한 X자 다리죠. 그리고 왼쪽을 보면 이것도 굉장히 심한 O자 다리인데 오른쪽에 X자가 워낙 심하다 보니까 O자 다리는 좀 덜 심하게 보이는 정도처럼 보이네요. 이 정도면 이제 정상적인 보행은 불가능하죠. 엑스레이를 찍어봐야 알겠지만 이거는 뭐 분명히 뼈에 변형이 있는 겁니다. 뼈 모양이 X자로 틀어진 거예요. 자, 이렇게 뼈가 휘어졌다 칩시다. 이렇게 휘어졌는데 관절이 중간에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휘어진 게 체중을 받으면 여기가 쪼그라드니까 이 관절은 자꾸 이렇게 되는 힘을 받겠죠. 그러면 시간이 오래되면 관절을 잡아주고 있는 이 인대가 늘어나면서 얘도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원래는 이렇게 돼 있어야 되는데. 그럼 얘가 이렇게 되면 이것만으로도 다리가 더 휘어지겠죠. 그래서 이런 분들은 엑스레이 찍어보면 뼈가 일단은 많이 휘어져 있는 뼈의 형태고, 그 다음에 관절은 멀쩡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관절도 이렇게 늘어나 있거나 이런 식으로 돼 있겠죠. 송 PD가 의사면 어떻게 치료할 것 같아요? 어디가 내지? 내고정, 외고정이 이쪽이라서 내고정, 이쪽이라서 외고정이 아니고 몸의 밖에 있으면 외고정, 몸속, 피부, 조직 속으로 들어가면 내고정. 예. 이거 남편보다 좀 더 심각한 상태인데. 예를 들어 이게 뼈가 이렇게 돼 있는데 얘가 휘어진 뼈예요. 뼈를 여기서 잘라가지고 이만큼 틀어야지 교정이 된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만큼 뼈에 공간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뼈를 이식할 수도 있고
안 그러면은 서서히 뼈를 조금씩 이렇게 하면 뼈가 자라 나오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 뼈를 채울 수도 있고, 한 번에 하면은 우리 acute correction, 급속 교정한다는 거고, gradual correction, 천천히 하는 거는 이렇게 천천히. 아주 심하면 이게 gradual correction으로 가야 되는 경우가 많아요. 뼈만 교정이 되는 게 아니고 그 주변에 근육이나 신경 같은 것들이 같이 늘어나야 되기 때문에, 이 정도 심한 X자 다리를 한 방에 확 교정을 해버리면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비골신경이 확 잡아당겨지기 때문에 마비가 될 수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천천히 해야 돼. 만약 허벅지, 종아리에 둘 다 변형이 있다라고 가정을 하면, 허벅지는 저는 외고정은 안 씁니다. 왜냐면 허벅지 외고정 쓰면 너무 힘들거든요, 환자분들이. 허벅지는 그냥 급속 교정, 바로 교정해서 아무리 심하더라도 교정해서 속으로 내고정. 종아리가 만약에 많이 휘었다 그러면 외고정으로 해서 천천히 교정하는 게 좋아요, X자 다리는. 엄청 심한. 여기에는 어떤 변형이 있는 것 같아요? X자. 그렇죠, X자. 또? 일단 X자죠, 그죠? 그렇죠. 회전 변형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슬개골 표시해 놓은 거 보면 회전 변형은 괜찮은 것 같고, 어쨌든 뭐 거의 90도의 X자네요. 정말 심한 X자. 이건 어떻게 치료할 것 같아요? 설명 한번 해주시죠. 작품에. 무릎을 반토막? 반토막을 여기를 뽀개. 잘라가지고, 네. 예. 얘를 그냥 잘라서 맞춘다. 컨셉은 잘 잡혀 있네요. 잘라서 맞춘다. 와, 박사님은 확실히 다르시네요. 손 PD는 다리로 바라봤는데 박사님 뼈 모양으로 바라보시네요. 예를 들어 이제 이렇게 돼 있을 수가 있죠. 이렇다라고 하면 이 정도면 이제 뼈 모양이 이렇게 거의 90도가 나오잖아요, 그죠? 요 부위하고 요 부위가 뼈가 이렇게 흰 거거든요. 우리 송 PD가 이야기한 것처럼 이렇게 뼈를 잘라서 허벅지는 허벅지 흰 것만큼 이렇게 세우고, 종아리는 잘라가지고, 수술 과정에서 지금 뼈 모양이 나오는 거겠네요. 예, 이게 이제 이렇게 바뀌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마찬가지로 이렇게 바꿀 때 가능한 한 허벅지는 그냥 내고정으로 하고, 종아리 모양을 이렇게 바꾸려면 외고정을 해야 돼요. 이렇게 리저로프를 걸어가지고. 뼈 모양도 뭐 엄청 심하게 뒤틀려 있으실 테고, 관절 자체도 좀 이렇게 뭔가 빠져 있지 않을까 하는 의심이 들어요. 이런 심한 변형 때문에 관절이 이렇게 쓱 반쯤 빠져 있는 경우에 위에 변형을 똑바로 맞춰주면 관절도 이렇게 쓱 제자리로 들어오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치료는 가능합니다. 대신에 이런 분들이 어떤 중증신경계에 이상이 있어가지고 근육이 경직이 돼가지고 근육이 엄청 잡아당기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것 때문에 다리가 이렇게 더 많이 휘는 분도 계세요. 그런 경우에는 한계는 있어요. 왜냐하면 뼈를 똑바로 맞춰놔도 근육이 막 계속 잡아당기기 때문에 관절이 틀어진다든지 이렇게 되거든요. 네. 맞췄다고 할 수 있겠네요.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거 거의 보기 힘들지만, 저개발 국가 가면 정말 기상천외한 변형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면 이제 우리 같은 사람들은 이제 디맨딩 하다고 그러죠. 와, 정말 도전의식을 느끼는 변형들이 많습니다. 강원 PD는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이거는? 갑자기 뼈로 그리기 시작해서. 기발한데요. 일단 왜 이렇게 생긴 걸까요? 고관절의 문제죠. 엉덩이 관절의 문제인데, 저게 저런 식으로 저는 본 적이 없어서 어떻게 하면 저렇게 될까가. 송 PD 이야기처럼 완전히 이게 관절에서 빠져나와 있을 수도 있어요. 본인이 의도하고 그린 건 아니겠지만, 아니요, 원래 있어요. 의도 있어요? 고관절이 원래 여기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여기서 빠져나오면 골반에서 가관절을 만들 수가 있어요. 원래 여기가 진짜 관절인데 빠져나와가지고 골반에서 이제 가짜 관절을 만드는 거죠. 그러면 저런 형태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뭐 엑스레이 안 보고 딱 뭐라고 이야기하기 힘들어요. 만약에 뼈의 형태의 문제다 그러면 할 수 있죠. 그거는 뼈가 변형이 된 거는 아무리 심해도 하면은 할 수 있어요. 근데 뼈의 변형이 아니고 관절 자체가 뭐 예를 들어 빠져나왔다든지 이런 거면은 더 골치 아파지는 거죠. 엑스레이 봐야 알겠네요, 사실은. 네, 요거는
예, 봐야지 뭔가 코멘트가 될 것 같습니다. 특이한 사진을 잘 찾았네요. 저개발 국가에서만 왜 이런 형태의 뼈 모양들이 많이 나오는 걸까요? 국민소득이 높아지는 단계에 따라 가지고 정형외과에서도 질병군이 달라요. 우리나라에서 다치면은 뭐 웬만한 데서 다 치료 잘하니까 저는 변형이 안 남거든요. 이 우리 분야, 지금 제가 하는 분야가 옛날보다 많이 줄어든 이유 중에 하나도 그거예요. 요즘 골절 하시는 선생님들이 너무 수술을 잘 하시니까 골절하면은 변형이 안 남는 거죠. 원상 복구를 다 잘 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게 할 일들이 점점 줄어드는 이유 중에 하나예요. 근데 저개발 국가들은 단지 하나 부러졌다고 해도 그거를 수술을 받을 수 있는 기회도 적고 좋은 수술을 받을 수 있는 기회는 더 적을 테고. 그러니까 그것만으로도 이제 다리가 막 휘어져서 남는 거죠. 어릴 때 하면은 성장판이 있으니까 더 그렇고. 처음에 박사님이 안 본 케이스를 제가 안 본 거 많죠. 근데 예. 돌아갈 때는 한 번도 해외 학회에 이렇게 나가서 보면 예를 들면 중국이라든지 아니면 방글라데시라든지 좀 약간 저개발 국가에서 오신 선생님들이 발표하는 케이스들을 보면 진짜 심한 케이스들이 그런 데 많이 있어요. 그런 국가에 계신 분들이 진짜 하드코어 수술을 더 많이 하는 셈이죠. 다음에 같이 한번 상상력을 좀 상상력? 네. 엑스레이를 볼 수 있으면 더 좋긴 할 텐데. 엑스레이 네.